네, 안녕하세요. 사이버본 트랙 7번 이준희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버추얼 메모리, 즉 가상 메모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메모리 기법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중요한 지식이기도 하고 해서 이번 세미나에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첫 번째는 가상 메모리, 그리고 두 번째는 요구 페이지, 그리고 세 번째는 수업 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부식 및 스레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차뿐만 아니라 추가로 더 필요한 개념들을 중간중간에 넣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상 메모리의 등장 배경입니다. 일단은 가상 메모리 기법이 등장하게 된 많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메모리 용량의 제한입니다. 초기 컴퓨터는 당연히 물리 메모리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이 때문에 그러니까 용량이 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많은 제한이 따랐고, 그리고 다중 프로그래밍 자체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버추얼 메모리입니다. 이 가상 메모리는 물리 메모리보다 훨씬 큰 가상 주소 공간을 프로세서한테 제공을 함으로써 실제 메모리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프로그램 실행과 메모리 관리의 유연성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요. 물리 메모리 영역을 보조 저장 장치까지 연장을 한 게 가상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 메모리, 즉 램을 하드디스크 같은 보조 저장 장치까지 실제로 그걸 연장했다는 건 아니고 그 사용 방법을 연장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램에서만 적재됐던 것이 보조 저장 장치까지 연장을 해서 보조 저장 장치의 스왑 영역에 저장을 해놓고 필요할 때 그 스왑 영역에서 꺼내서 램에다 적재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램을 하드디스크까지 물리적으로 연장한다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연장을 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하죠. 일단 왜 그러면은 램의 크기를 늘리면은 이게 해결되지 않겠냐 라는 의문점을 가지실 텐데, 일단은 램은 엄청 비싸요. 제일 비싼 거는 CPU, 캐시 메모리, 레지스터 이렇게 비싼데 가격이 이게 이 순서대로 비싸거든요. CPU, 레지스터, 캐시 메모리, 메모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캐시 메모리도 있고 레지스터 메모리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램의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제일 저렴한 보조 저장 장치, 즉 하드디스크 같은 게 싸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러면은 저장을 해놓고 필요할 때 꺼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등장하게 된 겁니다. 네, 훨씬 저렴한 게 제일 원인이 제일 크고 이게 등장하게 된 제일 큰 이유고, 그리고 보조 저장 장치는 거의 테라바이트까지 요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프로세스 크기를 신경을 안 써도 되죠. 거의 무한의 메모리로 확장하게 해준 게 이 가상 메모리입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게임 엄청 큰 거, 롤이나 서든어택, 배그 이런 게 용량이 거의 몇십 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몇백 기가.
옛날에는 꿈도 못 꿨죠. 근데 지금은 용량을 신경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게임들을 많이 깔아도 지장이 없다. 네. 하지만 그렇게 많이 깔면 그렇게 멀티로 실행을 하면 CPU가 그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면서 좀 느려질 수 있겠죠. CPU가 이제 하도 많은 일을 하니까 거의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도 적용이 되고 하다 보면 뭐 교착 상태, 뭐 데드락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렉 걸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일단 다중 프로그래밍을 지원해준다는 면에서 되게 중요한 기법이었죠. 중요한 기법이죠. 네, 그쵸. 정확히는 그런 디스크와 같은 보조 저장 장치에 존재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제 프로세스랑 프로그램이랑 아예 다르다고 제가 교수님한테 배워가지고 프로그램은 이제 그 우리가 뭐 파이썬이나 C, 자바 같은 고급 언어로 코딩을 한 것을 컴파일을 해요. 컴파일을 하면 정말 그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 그러니까 바이트 코드로 된 실행 파일. 뭐 자바라 치면은 뭐 점 클래스 이런 실행 파일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실행 파일들이 보조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 있다가 만약에 우리가 딱 그 만약에 프로그램 이거를 실행을 하면 그 보조 장치에 있는 그 실행 파일이 램, 다이나믹 램,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에 적재가 되면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비로소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것은 프로세스가 램에 올라가는 그 순간이 실행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버추얼 메모리는 프로세스의 일부만을 그 메모리에 할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뭐 예를 들어 뭐 게임 뭐 배틀그라운드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 몇십 기가 할 텐데 그거를 한 번에 램에다가 때려 박으면은 안 되죠. 램이 뭐 요즘 뭐 8기가, 16기가 이러는데 어떻게 그 몇십 기가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그 몇십 기가짜리 그 프로세스를 잘게 쪼개서 그 페이지로 쪼개서 그거를 그러니까 현재 CPU가 필요로 하는 그 페이지만 램에다 적재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지가 물리 메모리 램에 적재되면 그거는 프레임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페이지라고 부르는 거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중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실제 물리 메모리가 꽉 차게 되면 메모리의 일부분을 수압 영역, 그러니까 수압 영역 뭐 뒤에 설명하겠지만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 하드디스크나 SSD와 같은 그런 보조 저장 장치의 일부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실행 파일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이 담겨져 있는 영역과 수압 영역이 있는데 이 수압 영역에다가 메모리의 그 일부분 그러니까 즉 페이지들을 그런 그 램이 있으니까 프레임이죠. 그 프레임들을 수압 영역에다 빼는 겁니다. 그래서 램에서 프리 어리아를 그러니까 빈 영역을 확보를 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거기다 넣으면서 이제 멀티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압 아웃, 수압 인 이것도 뒤에 나중에 좀 설명을 할 건데 그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 저장 장치 일부 영역인 수압 영역에서 그 수압 영역으로 빼는 거죠. 그러니까 램에 있는 그런 페이지들을 수압 영역에 빼는 것을 수압 아웃이라고 이거 반대로 수압 영역에서 이제 사용자가 딱딱 눌러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그러면 이제 수압 영역에 있는 그런 프레임 페이지들을 그 램에다 적재하는 거죠. 그게 스왑 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으로는 가상 메모리처럼 일부만 메모리에 적재할 수 있다면 어째 뭐
장황하게 설명한 게 답이 있는데 이제 프로세스의 크기가 물리적 메모리의 크기, 그러니까 지금 8기가 뭐 16기가 이러죠. 이런 조그만한 이 램의 크기에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또 CPU 입장에서는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라운드 타임, 뭐 총 처리 시간, 뭐 리스폰스 타임, 응답 시간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사용자가 하는데 뭐 데드락 발생하면서 응답 시간, 뭐 버퍼링, 뭐 돌아가는 거 있죠. 화면에 돌아가는 거. 그런 응답 시간이 하루 종일 걸리면 이게 사용자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응답 시간이 늘어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총 처리 시간, 이거 뭐 처리하는데 막 게임 실행하는데 막 5시간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늘어나면 안 되면서 CPU 유틸리제이션, 그러니까 이용률, 그러니까 CPU 입장에서 보는 거죠. CPU가 얼마만큼 이용을 하냐. 그러니까 이용을 안 하면은 CPU가 놀게 되면은 그거는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용률과 처리량, 그러니까 한 번에 CPU가 일을 하는데 1시간에 뭐 10개의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거랑 100개의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거랑 그 성능 면에서는 아예 다르니까 이게 다 성능 면인 거죠. 컴퓨터의 성능, 그런 게 향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보다 빠른 실행이 가능하다. 수업을 위한 입출력이 줄어듦. 이거는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그쵸. 일부 필요한 일부 페이지. 그러니까 지금 CPU가 이제 프로세스를 적재하고 실행을 시키는 건데, 그러면 CPU 입장에서 필요한 일부 페이지만 스와핑을 하면 되는 거니까 보다 빠른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메모리를 쓰면서 문제가 있는데, 뭐 이제 뭐든지 뭐 장단점이 있잖아요. 뭐든지 좋을 순 없잖아요. 100% 좋으면은 그 사람 뭐 노벨상 받고 그러는 거지. 단점도 있죠, 분명히. 이제 가상 메모리 쓰려면은 그러니까 이제 가상 메모리가 또 다른 의미로는 프로세스마다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을 가지게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메모리 프로세스 여러 개가 램에 적재되는 건데,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들이 각각 독립된 메모리 공간을 가지게 하는 건데,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페이지 테이블로 인한 관리로 인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 테이블을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그러니까 가상 주소를 논리적인 주소. 그러니까 실제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 코딩하면서 그 주소들 뭐 M% 이런 찍었을 때 나오는 주소도 0x 16진수 이런 주소 값들은 다 가상 주소고, 그러니까 진짜 논리 주소는 저희가 모르죠. 이거 물리 주소. 실제 램에 적재되는 물리 주소는 모르는 거고, 그게 다 가상 주소인데, 그 가상 주소를 램의 실제 물리 주소로 변환할 때 쓰는 게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도 나름 테이블이기 때문에 이거 구성하는데 좀 문제가 있죠. 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페이지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뭐 내부 단편화는 감소하겠지만, 그 메모리 그 사양 효율성 측면에서는 좋은데, 이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가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이 되게 골치 아픕니다. 페이지 테이블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페이지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구성할 거냐는 문제가 있고, 다음으로는 페이지 폴트. 이거는 뒤에서 설명할 겁니다. 페이지 테이블도 뒤에서 설명할 건데,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페이지 할당. 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인 거죠. 페이지 할당. 네. 그리고 스왑 영역, 스왑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앞에서 설명 잠깐 드렸는데 뒤에서 설명할 거고, 프레임 할당, 이거는 이제 페이지가 실제 램에 적재됐을 때 그걸 프레임이라 부르고, 스래싱,
스트레칭도 이제 페이지 폴트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이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작업 직합, 워킹 셋. 이것도 이제 이거는 뒤에 시간 문제상 설명을 안 드리는데, 그러니까 CPU 입장에서 그런 시간 지역성, 공간 지역성 그런 거 다 따져서 CPU가 많이 사용하는 페이지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뭐 LRU 알고리즘이나 LFU, 뭐 리센트 리브 알고리즘이나 그런 것들, 뭐 피포 교체 알고리즘도 있고, 근데 옵티멀은 실현이 불가능하죠. 최적의 알고리즘이라서 이거는 다른 알고리즘들의 비교 대상에 사용될 뿐이지 최적의 알고리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알고리즘은 아닙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제가 어제 정보 처리 기사를 봤는데, 이 알고리즘, 그러니까 교체 알고리즘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피포 알고리즘을 나왔는데, 네, 아무튼 이것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가상 메모리에서의 페이지 테이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 메모리에 문제가 있어요.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그런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 논리적인 테이블이에요. 논리적인 테이블. 네, 그래서 이것도 필요한데, 논리적이었나 물리적이었나 제가 근데 정보의 구조로 정확하진 않은데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밸리드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프리센스 비트라고 불려하죠. 그러니까 현재 비트. 그러니까 현재 이제 해당 페이지가 물리 메모리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관한 그걸 관여하는 비트고요. 이게 이 페이지 테이블에 프리센스 비트가 1로 되어 있으면 이 해당 페이지가 램에 있다. 그 이제 페이지 테이블에 프레임 번호도 같이 적혀 있는데, 그 페이지 테이블의 프레임 번호에 맞는 그러니까 그쵸? 그에 맞게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0이면은 그 페이지가 램에 안 있고, 램에 없으면 이제 디스크에 있는 거니까 디스크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MMU도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건 CPU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CPU 내부의 중요한 장치인데, 이제 이 MMU가 뭐 인터럽트를 처리한다던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MMU는 실시간으로 페이지 테이블의 프리센스 비트를 확인하면서 필요한 페이지가 물리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다. 그쵸? 없으면은 아마 페이지 폴트를 발생시키는 게 MMU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폴트를 발생시켜서 커널한테 보내는 거죠. 이 페이지 폴트 신호를. 그러면 커널은 운영체제가 다루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OS가 다루겠죠. 그리고 OS가 그런 하드디스크와 주기억 장치의 입출력을 결국에는 OS가 관여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를 한다. 네. 커널은 OS가 관리를 하니까. 다음으로는 modified bit. 이제 이게 해당 페이지가 수정되었는지 여부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페이지가 만약에 수정이 됐으면은 수학 영역에 반드시 그러니까 수학 아웃을 시켜야 되는 건데, 왜냐면은 일단 있어요. 수학 영역에 이미 그 수정되기 전에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갱신을 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반드시 수학 아웃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아웃을 해버리면 수학 영역에 다시 저장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 modified bit가 0이면은 해당 페이지는 수정된 적이 없으니까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페이지가 수정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수학 영역에 수정되고
수정되기 전에 페이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됐다고 했으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수학 영역의 페이지랑 그 뺄 때 그 페이지랑. 그러면 이제 수학 영역의 저장을 다시 갱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그럼으로써 입출력의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그럼 입출력의 속도가 빨라지면은 당연히 CPU가 더 처리를 빨리 할 수 있고 성능적인 측면에서 더 향상이 되겠죠. 네, 스와핑 시간이 단축된다. 그렇죠. 이것도 성능에 일조를 합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부재인데, 페이지 부재, 메모리 없는 페이지를 참조할 때, 그러니까 CPU 입장에서 뭐든지 다 CPU 입장인 거죠. CPU 입장에서 내가 지금 실행해야 되는, 내가 지금 이 페이지를 갖고 일해야 되는데 이 페이지가 없어요, 램에. 그러면은 이제 페이지 폴트를 발생을 시키는 거죠. 이 페이지 폴트는 MMU가 발생을 시키는 거고 OS 운영체제한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OS한테 보낸다는 것은 커널로 그 트랩이라는 신호가 가고 OS가 처리를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폴트에 대한 처리 과정은 첫 번째는 프로세스에 대한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서 해당 참조가 유효한지 검사를 한다. 그러니까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서 만약에 페이지 테이블에 없는데 그걸 참조를 시키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당 참조가 유효한 건지 실제로 램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왜냐면 램에 접근하는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그것도 꽤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측면에서 첫 번째로 이 참조가 유효한지 검사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리프레임, 그러니까 빈 영역인 거죠. 램의 빈 영역을 찾아서 만약에 이게 해당 참조가 유효하면 그 다음 스텝인 거죠. 램의 빈 영역을 찾아서 하드디스크로부터 그 CPU가 찾고자 하는 그 CPU가 원하는 페이지를 가져오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페이지 테이블을 갱신하는 거죠. 페이지 테이블은 왜냐면 램에 있는 페이지, 램에 어떤 페이지들이 적재되어 있는지를 기록을 해둬야 되니까. 그래서 프리센스 비트도 갱신을 해야 되고 프레임 넘버도 갱신을 해야 되고,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 갱신을 하고 다음으로는 페이지 폴트에 의한 중단된 인스트럭션 명령어를 재실행을 한다. 네, 왜냐면 페이지가 없으면 그 다음 스텝을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중단된 명령어를 재실행하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스래싱입니다. 스래싱은 이제 CPU, 이것도 CPU 입장인 거죠. CPU가 항상 주체는 CPU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PU가 프로세스를 이제 프로세스한테 CPU를 할당시키는, 즉 프로세스를 실행시키는 시간보다 페이징 처리, 뭐 수압인, 수압아웃, 수압인, 수압아웃 계속 그런 스와핑 하는 데만 시간을 할당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스트레싱에 의해서 CPU가 이제 일을 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을 못하는 거죠. 네. 계속, 그러니까 뭐 학교 학사 지원팀으로 예를 들면 계속 그러니까 문의가 오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되는 업무가 있는데 계속 전화 문의가 오니까,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래싱의 원인은 프로세스가 이제 실행에 필요한 충분한 프레임을 할당받지 못하면 이것도 그쵸. 페이지 폴트가 매우 높아진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우리가 게임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게임이 계속 실행이 되려면은 필요한 그런 페이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한 번에 다 받아버리면은 이제 페이지 폴트를 발생시킬 이유가 없는데 계속 그거를 필요한 페이지를 할당을 못 받으니까 이제 페이지 폴트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 원인이고, 그러면은 스트레싱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CPU 이용률은 낮아질 거고 계속 스와핑 하는 데만 시간을 쓸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또 OS 입장에서는,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프로그래밍 정도를 높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CPU가 어떤 상태인지는 관여를 안 하고 생각 고려를 안 하고 OS는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를 높이려고 해가지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CPU는 계속 스와핑하는 데 시간 쓰고 OS는 계속 명령을 내는 거죠. CPU한테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를 높여라. 그럼 이제 악순환의 반복으로 심각한 성능 저하가 초래되는 현상을 스레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정보 처리 기사에서 나오는 개념이라서 좀 강조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스레싱 현상 이것도 이제 그쵸?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가 높아질수록 CPU 이용률 증가. 그러니까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라는 게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한 프로세스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고 여러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멀티로 실행할 수 있는 정도 그렇게 높아지면 이제 CPU 이용률이 증가를 하죠. 당연하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다중 기준이 임계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의 임계점을 넘어가면 CPU가 포화가 되면서 스레싱이 시작된다. 포화는 상관없는 거네요. 이 그래프 사진 보니까 그 특정 임계점을 넘어가면 스레싱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 정도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났었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단은 스레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를 줄이기. 당연한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한 명한테만 오로지 집중하면은 그 한 명이 필요한 그 페이지만 그 페이지 스와핑 하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100명이 계속 요청을 하면 나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이러면은 이제 CPU 입장에서는 단일 CPU 그러니까 단일 코어에서는 힘든 거죠. 이것도 아마 멀티 CPU나 멀티 코어를 쓰면은 아마 스레시 현상이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단일 코어라는 전제 하에는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를 줄이면 스레싱을 해결할 수 있겠죠. 일부 프로세스를 강제로 킬한다거나 종료를 시킨다거나. 다음으로는 빠른 보조 저장 장치의 사용. 그렇죠. 일단 스레싱이 CPU가 계속 스와핑을 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그 현상 자체를 스레싱이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오래 걸려요. CPU에서 그런 하드디스크까지 접근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CPU에서 램에서 가는 속도보다 램에서 하드디스크까지 가는 속도가 훨씬 느리기 때문에 이런 접근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측면에서 SSD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접근이 빠른 그 디스크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페 시간 감축하고 CPU 대기 시간이 감축한다. 그렇죠. CPU는 그 페이지를 받아야 되니까 보조정 장치에서 그 페이지를 자기가 필요한 페이지를 받아야 되니까 그 대기 시간 그게 감축하는 거죠. 이 페이지가 없으면 이제 더 앞으로 진전을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리 메모리 증가. 이게 아마 원초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램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가상 메모리를 한 이유가 물리 메모리 한계 때문에 가상 메모리 기법을 쓰는 건데 그 가상 메모리 기법을 쓰면서 그 일부 페이지만을 교환하면서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고 그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스레시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원초적인 원인이 그거죠. 물리 메모리 크기 한계. 이거를 만약에 증가를 시키면은 스레싱이 당연히 줄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설명할 게 많은데 양이 워낙 많아서 운영체제든 되게 양이 많아서 사실 시간을 고려하지 않았으면 저도 이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도 이제 딥하게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여기는 이 과목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애정이 깊은 과목이라서 그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미나나 그럴 때 제가 조심스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세미나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저도 지식 같은 게 늘어나는 거니까 오히려 가르치면서 더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도 설명을 해볼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